주남마을이 사적 14호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는 미니버스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17명이 사망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그중에 부상자 2분이 왔는데 거기서 안매장했었고, 그 부근에 군사가 주둔해서 그 세 가지 꼭지로 엮어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18 하면은 주남마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만 많이 들었지 직접 가서 본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네. 우리가 들었던 5.18에 관한 얘기를 그 사적지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 벽화는 다른 지역에 있는 벽화하고 좀 그림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왠지 이 사슴이죠? 사슴이 네.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사슴은 영생을 뜻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니버스 총격 사건 때 돌아가신 17분의 영혼을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요새 유령기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책에서 많이 봤어요. 네. 여기는 5.18 당시에 안매장 당했던 그 현장의 자리입니다. 이게 돌이 두 분이라서 돌 하나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유령비를 세워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니버스에서 살아남은 두 분을 이쪽으로 네. 끌고 와서 이곳에서 안매장을 한 거예요? 네. 뭐 그림으로만 보고 얘기로만 듣는 거를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통장님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감회가 새롭죠.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됐고 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살아계신 분들의 증언을 열심히 들어서 마을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영원하는 주남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남마을은 5.18 사적지 14호로서 열심히 마을 주민들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신 분들이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훼손되지 않고 잘 보관되는 그런 사적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5.18 그 사적지를 쭉 둘러보면서 지금 막 주남마을을 다녀왔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위령비를 좀 보고 왔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녹두서점은 과연 어떤 곳이었기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걸까요? 그때는 이제 유신 철권 통치였기 때문에 볼만한 책이 나오면 전부 판매 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현실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판매 금지를 시키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녹두서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비밀스럽게 학생들한테 책을 판매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소조직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어요. 녹두서점 그러면은 이쪽 광주 전라남도 일대에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는 진원지였고 또 전국의 소식이 이 녹두서점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 소식이 녹두서점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류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5.18이 터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 서점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그 녹두서점이 있었던 거는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복이었고 그리고 김선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다는 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씨앗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는 사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심적인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잡혀가고 난 이후에 개헌군들의 살상이나 이런 소식들을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이었어요. 학생들의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고 시민들도 가세하면서 민중항쟁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니까 해보 이름을 투사해보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YWCA 정말 여성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엄혹한 유신 체제 시절에도 많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년과 학생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했어요.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여기 계신 조아라 회장님과 YWCA 총무님인 이혜신 총무님이 자발적으로 도청에 들어가셔서 이 어떤 일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도울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진실을 알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기도 해요. 정말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세요? 그때 그 투사해보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용준 씨, YWCA 그 당시 신협 직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5.18에 바치신 분이신데 5월 27일 새벽 여기를 지키다가 진압군에 의해서 생명을 잃으신 분이에요. 5월 27일 새벽 2시경에 저한테 형수님은 이제 그 서점으로 돌아가시라, 여기는 제가 지키겠다 하면서 저를 억지로 밀어내서 제가 오늘날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이 그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겠다, 전하겠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어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이 건물이 당시 MBC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게 그을린 사진을 봤어요. 네. 당시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에 대해서 시민들의 분노가 집중됐었거든요. MBC 방송국은 도청에서도 가깝고 이래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많이 표출이 됐던 그런 장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 MBC 방송국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광주에서는 폭도들만 날뛰고 있고 군인들만 2명 죽었고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그 희생자가 없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던 광주 시민들이 다 같이 분노 함성을 지른 겁니다. 자기들 안방에서 와 하고 지르는데 그 소리가 여기 상가밖에 없는 저희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네, 그러한 분노가 이제 거리로 표출되면서 방송국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네, 오늘 정인혜 선생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요. 가슴에 와닿는 것도 굉장히 많고 또 5.18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수고해 주신 정인혜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 고맙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정의에서 비롯되는데요. 80년 5월 여기 거리에서 활동했던 많은 시민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투쟁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중항쟁 당시에 항쟁 지도부가 5.18 민중항쟁 사적지 5-45예요. 이제 민중항쟁 당시에 항쟁 지도부가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또 2층에 올라가시면 무진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민군의 총기훈련이 진행이 되었던 곳입니다.
자, 이곳은 광주광역시 5.18 기록관이에요. 네. 5.18의 기록에 관련된 것을 여기 다 아카이브 같이 다 모아놓은 곳이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2011년도에 저희가 등재가 되게 돼요. 민주화 운동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드문 일이죠. 아카이브 센터에서 모아놓게 됩니다. 약 80만 건의 자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 오면 다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전시 1층에는 이렇게 항쟁, 2층이 기록, 그다음에 3층에는 유산이라고 하는 층별로 주제가 돼 있고요. 4층에는 또 도서관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5.18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탄 인정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광주은행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거기다 총을 하나하나 쐈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해도 불구하고 그러질 못했던 네. 그런 증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헬기가 총을 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전두환 회고록에 보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부정을 하고 아주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친척들이 이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래갖고 고소를 하게 되죠. 그것에 관련해서 요새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근데 그 245개의 탄환 흔적들이 지금 9층에서 발견됐어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역사의 흔적으로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245발의 탄환 흔적이었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여기 번지수랑 똑같아 갖고 이게 그래서 245가 지금은 특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남도청이죠. 전라남도의 중심이었던 전남도청 본관이에요. 그 당시에 이곳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5월 21일 날 집단 발포할 때까지 군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21일 날 그 군인들이 철수하자마자 그 후에 5월 27일 날 진압되기까지의 또 우리 항쟁 지도부의 또 본부가 됐다가 마지막에 5월 27일 날 새벽에 군인들이 여기를 갖다 진압작전하면서 군인들의 또 본부가 됐죠. 그래서 5.18의 처음과 끝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지는 간대로 이빨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18 민주화 운동의 유가족이십니다. 예. 네, 어머니의 그 수십 년간의 가슴의 흉터는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시기 너무 불편하시겠지만 그때 상황을 당시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주한마을에 가서 거기서 죽어갖고 도청이가 있다가요. 그래 요리가 돌집이 되었더라고요. 이 얼굴이 없지 여기 있지. 그런데 그
총구멍에서 벌레들이 이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기절했어요. 세상이 엊그저께같이 포닥포닥 자식이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싶은 게 기가 막혀갖고 또 깨어났다 그 벌레 나온 걸 보고 또 기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우리 고 장재철 씨 어머님 아드님이 그 5.18 그 시기에 딱 그 또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예. 이런 젊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예, 그래야지. 진상 규명하는데 꼭 예.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아주 좀 해줘야죠. 예. 예. 그래야 우리 유가족들이 좀 가슴을 좀 피고 그래야 이 네. 영월이 지는 것이 조금 풀리지. 풀렸죠. 지금 예. 이 가슴에 다 품고 살지 않아요, 지금. 네. 없습니다만 저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5.18을 정신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큰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신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큰 상심을 하셨을까 같이 생각하게 되면서 크게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역사 왜곡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같은 이제 청년 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5.18에 관심이 없었던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정말 더 이상 발전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이 사적지를 멀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가까운 곳이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정말 놀이공원 갈 게 아니라 이 사적지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래는 40주년을 맞이해서 5.18km 우리 시민들과 함께 도보 순례를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아쉽지만은 그 부분들을 영상 작업으로 순례를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남기게 돼서 또 다른 의미가 깊습니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거리에도 산빛 아래도 너희 집 마당가에도 살아남은 자들의 가슴엔 아직도 갓나보다 봉숭아보다 더욱 붉은 적꽃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 꽃들 베어진 날에 빛나던 별들 송정리 기지천 넘어 쓰러지던 햇살에 떠오르는 헬리콥터 날개 노을도 찢고 붉게 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깃발 없는 진압군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탱크들의 행진 소리를 들었소. 우리들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네.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소년들의 무덤 앞에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